오늘은 목욕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어릴 때는 일요일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욕 거의 잘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다시 목욕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살던 온양, 지금은 이제 아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온양에 어릴 때 자주 가던 동네 목욕탕을 가보겠습니다. 신천탕이라는 곳인데 온양에서 아산에서 물이 좋기로 제일 유명한 지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에요. 아마 1960년대부터 영업을 했다 부르나.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일요일마다 거기 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도 끝나가는데 따뜻한 온천에 몸 좀 담그고 피로 회복도 좀 하고 해야겠어요. 가는 동안 뭐 별다르게 할 얘기는 없고 드디어 오토바이 1000km를 넘어서 이 스피드 400 초회 점검을 받았습니다. 초회 점검 뭐 별다른 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6000rpm 이상 땡겨볼 수 있다. 그래서 8000rpm까지 땡겨 봤거든요. 그 8000rpm부터 불쾌한 진동이 올라온다고 하길래 확실히 8000rpm 넘어가니까 진동이 많이 세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불쾌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단계통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뭐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오토바이에.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괜찮았다. 근데 이제 성향상 뭐 그렇게 당기고 다니진 않을 것 같으네요. 저 RPM의 배기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동안 뭐 별다르게 할 얘기는 없고 잡소리나 하는 제가 그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일드입니다. 일드 니폰 테레비에서 일요일마다 현재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거를 한 이틀 정도 딜레이를 가지고 넷플릭스에도 올라오게 되는 그런 드라마죠. 요 교회 이쁜데? 그런데 다시 가서 교회 좀 한번 다시 봐야겠다. 교회가 꽤 이쁜데 어디서 돌면 되나? 시골길이니까 조금 넓은 데 나오면 돌아야겠다. 빨리 여기서 돌까? 여기 코너 여기 넓은데 여기 좀 더 와. 여기서 쭉 돌아서 교회를 다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또 있네.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어디? 정면을
귀여운데 이 봄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가던 길 여기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니폰 텔레비 일요 드라마 핫스팟 우주인 출몰 주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총 10부작인데 현재 9부까지 나왔습니다. 9부. 근데 특징이 바카리즈 무라는 극본가가 있거든요. 이 극본가가 일본에서 별명이 조용한 천재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개그맨이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연기도 하고 75년생 젊은 중년의 개그맨인데 그런데 극본가로서도 소질이 있어갖고 드라마 극본을 몇 편을 썼어요. 근데 3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쓴 드라마마다 전부 평당과 그다음에 시청자들로부터 공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조용한 천재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여기 언덕뷰가 너무 좋은데? 카메라가 이 액션캠이 후져가지고 이게 잘 느낌이 안 담길 것 같긴 한데 마을이 한눈에 다 다 보이네. 또 멋지네요. 야, 이건 인삼밭이 아니고 태양열 발전기, 태양열 발전밭. 멋있네. 여기 언덕길이 올라오는 길도 그렇고 내려오는 길도 멋지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바카리즈무라는 감독의 극본가의 전작이 지금 이 드라마 이전의 작품이 브러시 업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안도 사쿠라가 주연을 했던 인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이번 작품은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안경, 수박 뭐 이런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같은 일본 치유계 영화 아무 내용도 없고 막 슴슴하게 영화 시작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치유계 영화에 한동안 되게 많이 출연했었고 그 다음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에서는 검사 역할로도 출연하고 어쨌든 굉장히 경력을 일본에서 착실하게 쌓아오고 있는 이치카와 미카코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도쿄 인근의 시골 마을,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시골 마을에 싱글맘으로 나와요. 싱글맘. 다른 중학생. 호텔에서 동네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프론트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남자입니다. 남자 동료가 외계인인 거예요. 그거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알게 돼요. 비밀을. 그래서 그 외계인이 절대 내가 외계인이라는 걸 발설하지 말아라. 부탁이다. 이게 소문나면 나는 아마 정부에게 잡혀가서 실험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이렇게 지켜주죠. 그런데 이 외계인의 능력이 아주 작은 자기 신체 능력을 극도로 고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다든지 순간 이동은 아니지만 거의 자동차 수준으로 빠르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강당의 천장에 손이 닿도록 점프를 한다든지 힘이 엄청 세져서 손으로 동전을 휜다든지 이런 그리고 아니면 청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든다든지 후각을 개코로 만든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있지 아예 무슨 초능력처럼 사라진다거나 하늘을 난다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여주인공하고 이 소소하게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주고 다녀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동네의 그 어떤 해결사,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남들 모르게, 왜냐면 외계인인 거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게 어쩌다 보니 한 명, 두 명씩 점점 더 이 외계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드라마. 이 전작이었던 브러쉬업 라이프도 그렇고, 이 핫스팟 우주인 출몰 주의 이 드라마도 그렇고 기본적인 구조가 같습니다. 여주인공이 있고 그 여주인공의 동창 절친 둘이 있어요. 그래서 삼총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들이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퇴근 후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소소하게 주고받아요. 근데 그 대사가 굉장히 재밌고 찰지거든요. 그리고 그 바카리즈무라는 극본가는 남자 극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의 대화를 굉장히 잘 써내려 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저런 얘기 정말 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고 찰진 대사를, 이 전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입에 짝짝 붙는 대사를 잘 쓰고요. 그게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작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인생을 다회차로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회차로 살면서도 거기서도 굉장히 소소한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인이라는 외계인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 뭐 정의 구현한다거나 그런 일보다는 동네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벌어지는 굉장히 좌충우돌 소동극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좀 뭔가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개그 코드가 굉장히 맞는 사람이 본다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개그 코드를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각본가의 특징이 떡밥이 초반에 뿌려졌던 떡밥들을 뒤에 가서 싹 회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떡밥을 또 의도적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 화면에 뭐 1화, 2화, 3화 뭐 이런데 화면에 구석에 걸쳐있던 뭐 사물이라든지 인물, 거기서는 뭐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게 그냥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걸쳐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단초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니면 그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요 앞에 이렇게 화면 구석에 걸쳐져서 나왔던 저 인물 혹은 저 물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게 뒤에 가서 막 7화 8화 이런 데서 막 떡밥 회수가 되는데, 그 쾌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이마를 탁 치고 번갈아 가면서 탁탁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잘 설계된 극본, 요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외계인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수자의 느낌, 소수자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나온 등장시킨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외계인이면 보통 굉장히 놀라거나 아니면 경계하거나 아니면 좀 배관시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외계인과 주인공이 이 마을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민자나 소수자나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다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를 좀 되게 재밌게 풀어낸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고 그 의미도 있다. 굉장히 볼만합니다. 배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츠카와 미카코, 이분이 얼굴 보시면 아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굉장히 일본 배우치고는 키가 큽니다. 한 167?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160, 여배우들, 연예인들 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막 150대 배우들도 많고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굉장히 좀 큰 배우, 좀 훤칠하다. 나가사와 마사미나 아니면 아라카키 유이 이런
그런 느낌하고 조금 다른가? 그거보다는 좀 도회적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 여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드라마고, 만약에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 카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뭐냐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셋째로 나온 카호. 이분이 아역 출신인데 아역 데뷔할 때는 너무 외모가 훌륭해서 열도의 기적이다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그 외모를 자랑했었는데, 근데 그 마의 17세를 넘기지 못하고 이게 외모가 좀 갑자기 역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실망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30대 20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그 외모가 다시 정변해서 다시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이분도 일본 배우치고는 또 키가 크고 또 굉장히 훌륭한 몸매를 갖고 계신 걸로 일본 내에서는 또 팬덤이 있는 그런 배우고요. 그래서 이 배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그 제가 좀 눈여겨보는 저기는 그 이 주인공의 그 동창 중에 하나로 나오는 삼총사가 같이 다닌다 했잖아요. 동창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그 스즈키 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하나와 앨리스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거든요. 그때 하나와 앨리스가 이와이 슌지 감독의 하나와 앨리스가 공개되고 나서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특히 일본하고 한국은 아오이 유라는 이 걸출한 여배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다 왔다. 여기가 바로 목욕탕이고요. 목욕을 마치고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우동 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동 한 그릇. 제가 어릴 때 가던 식당인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밀가루로 만드는 냉면, 그다음에 그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면, 그다음에 우동, 이렇게 식사 메뉴가 있고, 메인 요리로는 닭 수육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 닭 수육이. 근데 혼자 가서 그걸 먹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는 오늘 우동을 먹겠습니다. 우동이 온면하고 맛이 똑같고, 또 온면은 냉면하고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드시면 되고, 가격은 8,000원? 오랜만에 와서 올랐나 모르겠네. 8,000원쯤 하는 걸로 아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고프다 보고 나와서 여기입니다. 온면 하나 주세요. 나는 먹어 그럼.